안녕하세요. 귀사람,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 심상도입니다. 오늘 귀에 대한 것은 모든 시대가 해결한다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죠. 우리 정석 교수님, 감기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들었지만 감기가 그렇게 난청하고 연관이 많이 되나요? 중이염이 이제 감기로 인해서 네. 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연관이 많죠. 그 중이염이 되게 감기로서 많이 걸리는 건가요? 그렇죠. 음. 중이염은 우선 네. 코나 목의 감기가 이완을 타고 귀로 이동해서 중이염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난청의 흔한 원인, 감기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귀로 퍼져서 급성 중이염이 되고 그럼 난청이 생기죠. 반복되고 심해지면 만성 중이염이 돼서 이것 또한 난청을 일으키고 감기와 난청은 연관이 높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감기인 거죠. 콧물, 기침, 가래, 또 열도 나는 상태. 그래서 이걸 감기, 혹은 영어로는 커먼 콜드, 또 의학적으로는 급성 상기도 감염 이렇게 부르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감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불이라고 불렀죠. 16세기에 곧불이라는 단어로 불렀었고요. 코에서 불이 난다 이런 뜻으로 썼던 이름이 되겠습니다. 한 200년 지나서는 드디어 감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가 감염되었다 이런 뜻으로 쓴 말이 되겠습니다. 감기는요 돌 무렵까지는요 1년에 한 6회 정도 생기다가 나이가 들면서 좀 줄어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발병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감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는 우리말로 세균이라고 하고요. 바이러스는 따로 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냥 바이러스 이제 그대로 쓰게 되겠죠. 박테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요. 그 위에 세포벽, 캡슐 아주 단단하게 쌓여져 있고 내부에 DNA와 리보솜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수분, 또 적당한 유기물만 있으면 스스로 저렇게 무한히 증식해 나가는 그러한 세균이 되겠습니다. 반면 바이러스는요 이렇게 크기가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비교해 보면. 그래서 보기 좋게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반으로 쪼개 보면 바이러스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돌기들은 뭘 하냐면 세포에 가서 딱 부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의 내부에는 DNA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 바이러스는 저 돌기들로 가지고 숙주세포에 붙어서 그 숙주세포 내부로 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DNA만 집어넣어서 이제 분열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사람 몸 속에 이제 코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날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세포에 부착을 합니다. 아까 그 세포벽에 있던 끈끈이 같은 게 부착을 하고요. 잠시 있으면 이제 내부로 드디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날라와서 세포벽에 붙고 세포 내부로 쑥 들어가서 핵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세포 안에는요 세포를 분열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리보솜, 그 다음에 각종 단백질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요. 숫자가 많아지면 세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옆에 있는 인근 세포로 전이되는, 그래서 또 개체를 이어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를 상부기도라 그럽니다. 줄여서 상기도가 되겠죠. 즉 코, 그 다음에 목구멍 되는 거고요. 기관지부터 더 아래쪽을 하부기도라 그럽니다. 자, 바이러스들 중에는요, 유독 저 상기도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게 감기 바이러스인데, 자, 상기도로 이제 우선 이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비강세포에 부착합니다. 그러면은 저기에서 2마리, 8마리, 10마리 쫙 분식을 하면 염증이 생기니까 코가 부어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죠. 이걸 우리말로 비염, 코감기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이 바이러스들이 더 깊숙한 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저 부위를 인두라고 그러는데요. 인두염이 됩니다. 목감기죠. 목이 따갑고 삼킬 때마다 아픕니다. 더 깊이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두까지 바이러스가 가게 되면 성대가 부어서 목소리가 컬컬해지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감기의 증상이 나타난다. 상기도라고 그러면 이것을 이간 쪽으로 바이러스가 침범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저기 파랗게 인두, 네네. 비강에서 인두로 이어지는 아. 저 중간 부분 여기가 이관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일이 들어가면 중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중이염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바이러스가 이리 침범하면 이제 중이염이 되는 것이죠. 자, 리노바이러스는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리노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세포 안에서 리노바이러스 숫자가 얼마나 증식하느냐를 연구한 건데요. 자, 바이러스 감염시킨 다음에 시간이 갑니다. 20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 37도씨 온도면 우리 사람의 중심 체온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바이러스가 조금 증식하다가 멈춥니다. 이렇게. 하지만 33도씨에서 리노바이러스를 키우면 무한대로 계속 증식해 나가는 거죠. 리노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는 32, 3도의 온도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폐 중심부는 37도지만 비강, 목구멍 이런 외부랑 가까운 부분은 32, 3도거든요.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돼서 거기에서 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 내부 장기인 폐나 네. 그런 데는 또 리노바이러스는 침범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가면 네네. 번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네. 리노바이러스 말고 딴 그 바이러스로 돼서 내장에 이상을 일으키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폐렴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 생기지 않거든요. 네네.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기도 감염이 생기고 기관지염이 생기고요. 2차적으로 세균이 폐렴구균 같은 세균이 2차 번식하면서 이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게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인터페론이 생기면서 바이러스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37도씨 중심 체온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폐 같은 데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인터페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리노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코같이 33도인 데서는 인터페론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막 설쳐돼도 처리를 못하는 거죠. 상부기들을 좋아하는 바이러스의 리스트입니다. 자, 제일 위에 그 대표 주자 리노 바이러스가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네요. 얘는 원래 감기만 일으켜야 되는데 이번에 그 변종이 생기면서 하부기도까지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중한 병까지 진행한 거고요. 아래 보면 이제 독감 바이러스도 있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고요. 그렇습니다. 자, 감기 바이러스의 대표 주자 리노 바이러스라 그랬는데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A형, B형, C형이 있고요. 그 하부 타입이 200가지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免疫력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리노 바이러스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200가지가 따로따로 들어오면 변종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형태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봐야 또 다른 놈 들어오면 뭐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럼 감기 지금 독감 백신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그 바이러스의 백신이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은 거지만은 독감은요. 네. 여러 바이러스 중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상기도 감염을 독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증상을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수시로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이제 증상을 심하게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패턴이 유행하겠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백신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노바이러스에 감염된 감기 환자입니다. 기침을 하면 비말이 튀어나오는데요. 저 속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게 내 입으로, 내 코로 들어오면 나도 걸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기침을 하면 큰 침방울, 중간 침방울, 작은 침방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침방울은요, 1m 앞에 떨어지고요. 50마이크로미터쯤 되는 물방울은 조금 더 가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5마이크로미터 미만 되는 작은 물방울들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 안에 바이러스들이 다 있는 거죠.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툭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근접해야 감염되는 거죠. 하지만 인플루엔자, 코로나, 리노바이러스처럼 감기 바이러스들은 알갱이가 작아서 이런 큰 침방울이나 작은 침방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둥둥둥둥 멀리 떠다녀서 감염을 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환자도 마스크를 쓰고 나도 마스크를 쓰면 걸리지 않는데 그래도 걸릴 수 있는 게 저 손입니다. 환자의 손에서 이제 내 손으로 옮겨와서
내 손이 내 코를 만지는 순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얼굴을 자주 만지느냐 연구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450명쯤 되는 사람들을 공공장소에서요 관찰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얼마나 많이 만지는지. 여기 보시면 1시간에 3.6회 본인 얼굴을 만지고 또 1시간에 3.3회 주변 물건을 만진다. 주변 물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다고 치면 그 바이러스를 찍어서 내 얼굴에 내 코에 붙이는 거죠. 이러므로 해서 이제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감기 환자 만난 적도 없는데 나 감기에 걸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건 방금 말씀드린 공기 중으로 통해서 바이러스가 날아오는 것, 내 손으로 바이러스를 코에 찍어 바르는 것,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연구한 1987년도에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한 30명이 모여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 중에 한 명은 리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기 환자입니다. 12시간 동안 카드 게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왼쪽에 앉은 이 사람은 목에 먼저 끼고 있는데 저렇게 함으로 해서 절대 내 손이 내 코에 닿지 않도록 저런 걸 끼고 이제 카드 게임을 12시간 하는 겁니다. 저런 기구를 착용한 사람이 18명이고요. 저런 기구 없이 자유롭게 코도 만지고 카드 게임을 한 사람이 18명입니다. 12시간 후에 저런 기구를 착용한 사람은 10명이 감기에 감염이 된 거죠. 감기 환자가 뱉은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거고요. 기구를 착용한 사람은 12명이 저희 감염이 된 게 되겠습니다. 얼마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차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저기는 작은 방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12시간이 되니까요.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의 농도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려면요. 네. 환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알았습니다. 예, 감기 바이러스는 어디다 퍼지는데 환기를 하시고요. 절대 내 손으로 코를 만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거의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예, 조심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네. 환기 자주 하고 네. 코 만지지 않기. 그게 감기 조심입니다. 예. 네. 오늘 감기가 왜 걸리는지 많은 것을 배웠고요. 하여튼 감기하고 난청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기 걸리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네. 여태까지 기사단과 그 이비인후과 명의이신 정성욱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사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unny